노트북에서 화면에서 요 PPT 그 자료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파워포인트 이걸 2번 클릭합니다. 왼쪽을 2번 클릭하면 왼쪽에 표시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고 생략해서 파워포인트라고 하죠. 흰색의 화살표는 마우스 화살표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나와 있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놓아서 이렇게 꼭 써야 하지요. 교육할 때 이렇게 쏘면서 하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계속 쏘면서 해요. 자, 아까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아까는 4대 3이었고 이건 16대 9예요. 16대 9는 옆으로가 더 길죠. 근데 지금은 16대 9시대죠. 4대 3은 옛날에 브라운관 TV 시절이 4대 3. 그래서 지금은 16대 9가 맞아요. 요거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2페이지요. 더블 클릭을 하고 나면 파워포인트 화면이 모니터에 나타나게 돼요. 파워포인트 작성을 위한 처음의 화면. 자, 노트북 보고 파워포인트 클릭하셨어요? 열리셨어요? 네, 열렸으면 돼요. 이제 그림도 삽입하고 사진이나 그림을 표현할 수도 있고 먼저 글쓰기부터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눌러주세요. 이 글쓰기 연습. 글쓰기 연습은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사각 박스에 마우스 왼쪽을 한번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거려요. 저기 오른쪽 위에처럼 커서가 준비된 화면 모습이죠. 거기에 글씨로 타자를 챙겨오죠. 글씨로 타자를 한번 쳐보세요. 글씨를 뭐 아무거나 쳐보시면 제가 하라는 글씨 그냥 그대로 쳐도 되고요. 이때 글자체가 대부분 굴림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글자체는 HY 헤드라인 M이에요. 근데 또 요거를 쓸 때 그냥 쓰면 벌금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 교육용 그래서 학생용이라 이걸 다 샀어요. 저는 저걸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엑셀 그 다음에 그 헤드라인 M 이렇게 PPT 이렇게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프로그램을 돈도 진짜 싸요. 그래서 3개 프로그램인가를 겹쳐서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고발을 안 당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글림체이기 때문에 HY 헤드라인 M으로 글자체를 바꾸게 되는데요. 예.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지요. 자, 글자체 선택. 여기를 클릭을 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의 화살표를 글자 선택의 표시에 클릭을 하면 돼요. 글자 크기 또한 중요한 걸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클릭을 하면 글자 종류가 많이 나타나고 이때 천천히 글자를 찾아야 하고 화면에서 글자가 선명하고 또렷이 보이지 않으면 글자체 선택이에요. 저는 헤드라인 M을 한다 그랬지요. 글자 크기 또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서 잘 보인다고 해서 프로젝터를 통한 스크린에는 잘 보인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글자의 크기는 최소한 24 이상. 지금 여기 글자 크기 24예요. 24면 내 노트북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아까 정길로 목사님이 하신 건 대부분 글자 크기가 한 32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커 보였지요. 그래서 교회가 크시니까 이렇게 뒤에서도 잘 보라고 크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은 24 이상으로 하자. 특히 목사님과 찬양팀이 하긴 나는 모니터 후면에 있는 거는 대부분 50인치에서 65인치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색에도 잘 보일 수 있는 크기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이 눈이 제일 나빠요. 뭐 젊은 사람들은 눈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어떤지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아파트 입주할 때 거실에 TV를 75인치를 두더라고. 그리고 적은 방에
오락실 방에 65인치를 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교회 후면에도 뭐 적으면 65인치, 크면 75인치, 더 크면 86인치 정도로 가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는 65인치 보는데 교회 왔더니 50인치 붙었네. 이게요 너무 촌스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조금 크게, 그래봐야 중고가 저기 중소기업가는 안 비싸요. 싸요. 그래서 65인치 LG나 삼성 걸 하면 얼마 정도 가냐 하면 금액이 100만 원 넘어요. 그런데 65인치가 중소기업 걸로 하면 한 45만 원 이렇게 돼요. 그리고 LG나 삼성 걸 쓰고 싶은데 그러면 성도중개나 친척중개 직원이 있으면 직원가로 사면 한 40% DC가 돼요. 근데 그냥 대리점 가서 사는 게 제일 비싸고요. 그것도 참 없고 싸게 사고 싶어. 그러면 인터넷 검색하고 외국에서 사세요. 그럼 싸요. LG나 삼성 거 해외 구매를 하면 싼데 한국에 들어오면 AS는 다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삼성이나 LG 걸 쓰고 싶다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TV가 LG고요. 두 번째가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LG나 삼성을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지요. 네, 그 다음요. 이제 글자를 타자를 친다. 글자의 처음이나 끝을 클릭해요. 이때 커서가 깜빡거려요.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요. 이때 글자 주변이 그림자처럼 저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글자를 또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로 넘어가요. 글씨를 타자를 이걸 먼저 1번 화살표를 클릭하고 적음 상태가 굴림체이므로 글자체를 바꾸기 위한 클릭이죠. 2번 화살표를 클릭하여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서 HY 헤드라인 M을 찾아요. 저기서 오른쪽에 보면 HY 헤드라인 M이 나왔지요. 그래서 나타나면 클릭하고 있던 손가락을 놓으면서 화살표를 3번으로 옮기면 왼쪽을 다시 클릭하면 이제 시원하고 보기 좋은 글씨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체를 굴림이나 도둑 이런 걸로 하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글자책을 굵은 거 헤드라인 M이 싫으면 글자체 중에서 굵은 글자체 가서 그런 걸로 하시면 돼요. 좀 더 굵은 걸로 선택해서 하시라 이 말이지요. 자, 또 다음요. 자, 아직도 4페이지예요. 글씨를 타자를 글자 선택을 완성한 상태죠. 이제 글자의 크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화살표를 좀 왼쪽으로 올려서 클릭한 상태가 오른쪽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클릭하면 숫자가 막 나타나죠. 그 숫자를 놓고 왼쪽을 클릭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움직이면 숫자가 바뀌고 숫자가 클수록 글자의 크기가 커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가 아까 15분을 빼드렸기 때문에 제 조금 진도를 조금 빨리 해요. 근데 빨리 하나 천천히 하나 비슷해요. 자, 글씨를 타자를 글자였고 원하는 크기의 숫자가 나타나면 클릭하고 있는 손가락을 놓고 바뀐 숫자 중 원하는 숫자로 화살표를 옮기면 6번과 같이 파란색 막대로 바뀌게 돼요. 저기는 뭐 엄청나게 큰 72번으로 클릭했네요. 이때 왼쪽을 클릭하면 글자 거기가 선택한 숫자만큼 바뀌게 되고, 예를 들면 제목은 한 글자로 선택하고 세분의 좀 더 작은 숫자로 선택하면 되지요. 오른쪽 그림은 글자 크기 70으로 클릭하여 커진 상태인 거예요. 아까 제목은 우리 정길 목사님도 크게 하셨지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 45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니면 한 50몇 채나 그랬을 거예요. 예, 다음요. 이제 글자의 색상을 바꾸자. 이제 우리가 미션 단계에서 주로 교육을 내가 미션을 써봤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뭐 글자 색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게 되죠. 이번엔 글자의 색상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만드는 방법을, 아까 정길래 목사님 강의해 주던 글자가 색깔이 막 있었죠.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리치 음향에서 정직한을 파란색으로 바꿔보려고요. 먼저 정직한의 글자를 선택해야 해요. 마우스를 움직여서 정직한 바로 뒤에 클릭하면 되는 것이요. 자,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요. 정직한 리치 음향. 왼쪽을 클릭한 후 손가락을 놓지 말고 왼쪽으로 쭉 밀며 드래그하면 정직한이라는 글자가 흑색 사각 안에 표시가 되지요. 이 상태에서 클릭한 손가락을 놓고 마우스를 옮기면 다시 화살표가 나타나요. 이제 화살표를 7번의 위치로 옮겨서 왼쪽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요. 이제 7번의 위치를 클릭하면 이러한 표가 나타납니다. 그때 8번의 위치에 화살표를 옮기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태로 다른 색이라는 글씨에 사각형 박스가 생기게 되고, 이때 그것을 클릭하면 색상을 선택할 컬러 박스가 나타나게 되죠. 다음 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컬러 박스의 색상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살표로 선택하여 왼쪽을 클릭하면 글자 색은 선택한 색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 표준이라는 것과 사용자 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표준의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숙달된 후에는 사용자 지정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어떤 색상이든지 만들 수 있고요. 지정은 어떤 색깔이 몇 개만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은 그 색깔을 좀 더 진하게 연하게 다 할 수 있고, 색을 중간 걸 할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제가 보면 어때요? 번호는 7번, 8번 약간 그 붉은색 비슷하게 했지요. 그리고 뭐 표준 참여죠. 요거는 파란 걸로 했지요. 일부러 이렇게 색깔을 바꿔본 거예요. 자, 다음요. 이제 페이지가 하나 더 넘어가죠. 7페이지. 여기 색깔이 이게 지금 표준 색상이에요. 표준 색상. 그 앞장에서 8번의 모습을 클릭하면 왼쪽과 같은 컬러 박스가 나타나요. 이때 청색 글자가 있는 곳으로 화살표를 가지고 갑니다. 정직한이라는 글자를 청색으로 바꾸기 위한 거죠. 9번이 그거죠. 이제 9번의 색상을 선택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오른쪽같이 변하게 돼요. 저기 오른쪽 밑에가 어때요? 청색이 나왔죠. 그리고 이 처음에는 흑색 글씨였으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꾸기 위해 선택이 된 거죠. 이제 마우스를 움직여서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 화살표를 10번으로 옮겨서 확인이라는 박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오른쪽 밑에 확인 이렇게 있지요. 자, 다음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10번의 확인 박스를 클릭하면 좌측과 같은 상태가 돼요. 이제는 글자의 색상이 바뀐 상태입니다. 마우스를 움직여서 글자 밖에 아무것 11번의 화살표처럼 클릭하면 우측의 그림처럼 글자의 색상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글자의 색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기본색도 엄청 많았지요. 근데 그걸 오른쪽 사용자 지정이라는 걸 클릭하면 그 색상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예, 그 다음요. 자, 이번에는 글자 박스를 직접 만드는 것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여서 12번에 화살표로 옮긴다. 화살표가 12번에 오면 사각 박스가 테두리 색상이 달라집니다. 이때 왼쪽을 한번 클릭한 후 하면 화면 만드는 쪽으로 마우스를 옮기면 플러스자가 표시가 나타나고, 적색 박스는 가상적으로 표현한 박스이고 플러스자 표시는 실제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요. 다음. 네. 이제 플러스자 위치에서 다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여 상과 오른쪽으로 이동, 드래그하여 보면 글자를 쓸 수 있는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앞장의 글자 크기 조정과 글자 색상 변화는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는 반드시 이 글자 쓰는 박스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가면서 복사해가 붙이기 해도 되고요. 저걸 색상을
바닥을 놔둬도 되고 저 색상나고 테두리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요. 이제 9페이지 넘어가죠. 2의 페이지 3에서 글자체와 글자의 크기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서 글자체를 헤드라인 내용으로 선택했지요. 글자의 크기는 28로 선택하여 크기를 크게 한 거예요. 페이지 3과 4를 읽어보면 글자체와 글자 크기를 직접 변화시킬 수 있지요. 그래서 페이지 3과 4를 읽어보면 글자 크기 선택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죠. 자, 다음요. 이제 여기에서 14번의 도형적 서식은 1박스의 내부 색상 바꾸기, 2박스의 내부 색상 없애기, 3박스의 테두리 색상 없애기, 4박스의 테두리 종류 바꾸기, 5박스의 테두리 굵기 바꾸기, 6박스의 테두리 없애기 등 다양한 변화를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글자 박스의 색상 바꾸기를 연습합니다. 먼저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움직여서 13번의 화살표를 위치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설명 박스가 나옵니다.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지 말고 움직여서 14번 쪽으로 화살표를 옮겨서 오른쪽에 보면 14번 보이겠죠.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에 왼쪽 그림과 같은 설명 박스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페이지 9, 10페이지로. 예, 이렇게 돼요. A는 사각 박스의 내부 색상을 설정하는 곳이고 B는 사각 박스의 테두리 색상을 설정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사각 박스의 내부 색상을 먼저 설정하여 보자. 마우스를 클릭하지 말고 움직여서 A의 화살표 위치를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야 한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컬러 박스가 나타납니다.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런 컬러 박스가 나타나요. 이 컬러 박스는 글자 색상을 설정한 데와 같은 방법이고 특히 현재 보이는 색상 말고 다른 색을 원할 때는 C가 있는 다른 색 쪽에 화살표를 옮기고 왼쪽을 클릭하면 다른 색이 나타나고 원하는 색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본 색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다음 눌러보세요. 마우스로 움직여서 15번 쪽으로 화살표를 옮겨서 왼쪽을 클릭하면 오른쪽처럼 연한 주홍, 위에 보면 연한 주홍 되죠. 설정이 되고 16번 쪽으로 화살표를 옮겨서 왼쪽을 클릭하면 글자 박스 색상이 또 결정됩니다. 이렇게 글자 사각 박스 그 내부 색상, 테두리 색상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11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박스의 글자 연습. 왼쪽의 그림은 박스 색상이 변경된 것이요. 글자 박스의 내부 색상을 변경하듯이 같은 방식으로 박스 테두리를 없앨 수도 있으며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박스 테두리를 바꿀 때는 8번 B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스를 만들고 글자를 쓴 후에 글자 색상, 글자체, 글자 크기, 박스 색상, 박스 크기 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바꾸는 것을 공부했어요. 이걸 자꾸 몇 번 습득해 연습을 해보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 어려워 컴퓨터 없으신 분들 포기하지 말고 해보시면 이게 한번 해보고 나면 쉬워져요.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요. 글자 박스를 통째로 복사하여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다. 복사하여 사용하면 쉽게 작업이 되죠. 글자 박스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설명 박스가 나타납니다.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움직여서 17번 복사라고 하는 것으로 화살표를 옮겨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복사를 하게 됩니다. 복사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현재의 설명 박스가 나옵니다. 이제 마우스를 놓은 상태에서 18번으로 화살표를 움직여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글자 박스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1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면적에 보면 박스가 만들어지요. 하나 더. 11페이지에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이와 같이 글자 박스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위의 왼쪽과 같이 글자 박스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이고 복사가 가능하며 복사하여 붙여놓은 글자를 수정하여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다. 오른쪽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박스를 복사하여 글자를 수정한 경우예요. 근데 이걸 박스를 하나는 주홍색으로, 하나는 파란색으로, 하나는 초록색으로, 노란색으로 다 가는데, 그래서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다음요. 이제 페이지 9와 10에서 한 것처럼 하여 설명 박스를 만들고 난 후 19번에 화살표를 두고 왼쪽을 클릭한 후 20번을 클릭하면 박스의 컬러가 없어집니다. 강조를 하여야 할 경우 박스의 색상을 강하게 하기도 하지만 글자만 쓸 경우는 박스의 색상을 없애며 테두리도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정길로 목사님이 박스 다 없앴고 테두리도 다 없앴고 글자만 나왔죠. 대부분 그렇게 해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음요. 이제 박스의 색상이 없어졌으나 박스의 테두리가 남아있으므로 그 테두리를 없애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앞장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 박스를 만든 후 21번으로 화살표를 옮겨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왼쪽과 같은 설명 박스가 형성됩니다. 23번으로 화살표를 옮겨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박스의 테두리가 없어집니다. 이때 선 없음이 아닌 다른 색상을 클릭하면 박스의 테두리 색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박스 테두리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테두리를 없앨 수도 있고 글자를 찾았기 때문에 글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요. 내가 만든 박스의 글자 여기 있어요. 이제 박스의 색상도 테두리도 없어져서 글자만 나오는 화면을 보게 되지요. 오른쪽에 화면처럼 된 글자 역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면 여러 개의 글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여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성경 구절 이런 거 몇 개 박스에 복사해서 붙여서 글자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요.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제 14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림이나 사진을 화면에 나타내기, 그림 불러오기. 그림 불러오기 연습입니다. 마우스를 움직여서 화살표를 23번 삽입으로 옮겨서 23번이 지금 왼쪽 위에죠. 네. 클릭하면 왼쪽과 같은 그림이 돼요. 이때 24번의 위치로 화살표를 옮기면 오른쪽에 있죠. 그림으로 옮기면 이제 이때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25번으로 옮겨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그림 불러오기가 준비되는 거예요. 자, 다음요. 이제 그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측의 그림처럼 내 그림에 들어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클릭하고 난 후 27번 삽입을 클릭하면 그림을 화면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 소금 들고 오줌 싸고 나서 하는 그림이 들어왔어요. 다음 페이지에 불러진 그림을 확인해 보죠. 다음은요. 자,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사진이나 그림이 내 그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서 불러와야 하는 거예요. 만약 컴퓨터를 아직 너무나 모른다면 그림이나 사진은 오로지 내 그림에만 저장하면 돼요. 하지만 차근차근 연습하면 아무리 초보하더라도 쉽게 찾아집니다. 자, 다음요. 자, 아까 이게 그 사진이에요. 오줌을 싸고 소금을 넣는 아이들. 그림이 불려져서 확보된 상태죠. 이제는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파워포인트로 불러올 수 있게 되지요.
우측에 그림은 주일학교에서 소금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직접 사용했던 거 제가 전도사 때 만들었거든요. 이처럼 필요한 그림을 찾아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불러오기를 하면 다양한 설명을 그림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죠. 저는 주일학교 전도사에 설교할 때 항상 파워포인트 띄우고 그림 띄우고 애들에게 성경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죠. 제가 처음에 주일학교 전도사 저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신이라 청년 어른만 양육했어요. 그 주일학교 하기 전에 교회에서 어른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 어른들 모시고 성경 공부했더니 너무 좋다고 자기들도 가르쳐줬어. 근데 갑자기 주일학교를 하래. 내가요? 애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해버려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그때 20명으로 등록이 신고가 돼 있었어요. 가보니까 6명이 있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어른 예배에 오는 애도 주일학교로 다 노는 거예요. 저희 주일학교도 빼버려. 저희 주일학교 6명입니다. 20명이래? 아니에요. 6명이에요.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동안 20명만 해주세요. 그림 그리고 여기 띄우고 했더니 어휴, 석 달 있으니까 20명이 돼버려요. 주님 죄송합니다. 기도 한 번만 바꿀게요. 30명으로 해주세요. 한 달 더 있으니까 30명이 돼버렸어요. 주님 죄송해요. 진짜 한 번만 바꾸고 더 안 바꿀게요. 원래 끝날 때까지 60명이 해주세요. 60명이 되더라고요. 애들하고 이렇게 하고 애들하고 놀면서 여름 방학 때는 꼭 제가 그 뭐죠 아이스 그걸 장가를 가요. 그래서 같이 그 스케이트를 타요. 저 스케이트 좀 잘 탑니다. 스피드 스케이트 타고 엄청나게 달려요. 선수 수준으로 달려요 저는. 그리고 턴도 하고 다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내기도 해. 날 이기는 사람은 오늘 상품권 5,000원짜리 2장 준다. 한번 해. 근데 아무도 못 따라와. 너네끼리 1등 하는 사람에게 한 장 줄게.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겁술이에요. 못 타요. 제가 데리고 손 붙잡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는 원래 스피드 스케이트를 탔어요. 선수요. 근데 거기는 조그마한 스피드 이렇게 돌며 도는 그런 스케이트잖아요.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할 때 어른들한테도 이런 어떤 그림을 불러서 하면 좋아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직접 그림 그리기.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가끔 있게 됩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여 연필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므로 유용하지요. 그림에서처럼 28번에서 왼쪽을 클릭하면 오른쪽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살표를 29번으로 옮기면 아래에 좌측의 그림처럼 나타나게 돼요. 자, 다음으로 넘겨요. 이제 직접 그림 그리기. 29번에서 30번으로 화살표를 옮길 때 벗어나지 않게 하여 왼쪽을 클릭하면 연필 모양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요. 마우스를 움직여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림 그려지죠 이렇게. 가끔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특히 성서 지도 같은 경우는 그림보다는 직접 그리는 게 잘 보여요. 성서 지도를 다운받아 봤더니 잘 안 보여요. 좀 이따 끝에 제가 성서 지도 그리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예, 다음요. 17페이지로 넘어갔지요. 마우스를 사용하여 직접 지도를 그려.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어요. 저 그림 좀 그립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그려서 옆으로도 저 쉽지 않지요. 당연히 지도의 색상은 변경할 수도 있고 색상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지도의 테두리 선 당연히 색상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앞에서 사각박스 색상을 바꿀 때와 같은 방법을 하면 돼요. 그림을 그린 후 필요한 글씨를 쓰는 것은 앞에서 글씨 쓰기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화살표는 처음 접하는 것이지요. 31번에 화살표를 옮긴 후 왼쪽을 클릭하여 필요한 곳에 마우스를 쭉 옮기면 드래곤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나타난 화살표를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아래 좌측 같은 설명 박스가 나타나고 32번 도형 서식을 클릭하면 다시 칼라 박스가 나타납니다. 예, 다음요.
이제 차근차근 마우스를 33번의 위치에서는 색상을, 34번의 위치에서는 선의 종류를, 35번에서는 선의 굵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여 어떤 표시나 강조를 하면 성도들 하여금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지도에서 서구를 제가 표시했었죠. 아까 화살표. 예, 앞으로 해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또 한 번 더. 예, 저기 서울을 표시했죠. 가는 거죠. 예,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네. 이제 18페이지죠.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효과 주기. 애니메이션이란 글자나 그림이 움직이게 하는 효과를 말해요. 지금 글자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다 설정한 거예요. 그림이 여러 장 같은 화면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 지도에서 서울을 표시함처럼 상하 좌우에서 올 수도 있고 있는 그림이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글씨나 그림이 커지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리기도 됩니다. 이제 간단한 것부터 실행해 보기로 합니다. 다음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글자를 36편 화살표 마우스를 클릭하면 설명 박스가 나타나요.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살표를 37번으로 옮긴 후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글자 박스는 올라오기 효과가, 이게 지금 다 올라오기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 또 다음 눌러보세요. 자, 올라오죠. 이거 올라오기예요. 이제 마우스를 움직여서 화살표를 앞장 그림 상단 우측을 38번으로 옮겨서 왼쪽을 클릭합니다. 38번을 클릭하면 이제 39번에 있는 효과 나타내기 설정을 결정하는 부분이 나타날 거고요. 클릭할 때 이전 효과와 함께 이전 효과 다음에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마우스를 움직여서 왼쪽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클릭할 때 그러면 보여줘도 그 다음은 내가 다시 누르기 전까지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강조해야 될 거는 설명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클릭을 딱 하면 그 다음에 쫙 올라오지.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마우스를 옮겨서 왼쪽을 클릭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과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의 결정이죠. 네, 다음요. 이제 마우스를 움직여 40번으로 옮겨서 왼쪽을 클릭하면 글자 박스가 움직이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다시 마우스를 움직여서 41번으로 옮겨서 왼쪽을 클릭하면 글자 박스의 동작 시작을 지연하죠. 거기서 숫자가 1 땡땡, 여기 1, 15, 25, 50, 75, 2 그럼 천천히 올라와요. 40번과 41번의 클릭으로 동작의 시간과 동작의 지연을 설정하여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제는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연습만 하면 돼요. 애니메이션 글자 가지고 그림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요. 이제 20페이지로 넘어가요. 본 지도는 제가 직접 그린 성서 지도예요. 성서 지도 이렇게 선명한 거 없어요. 파란 거 바다는 제가 파란 색깔 입혔고 하얀 거는 회색을 제가 입힌 거예요. 그 그린 지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서 설교를 할 때 하나씩 움직이게 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 할 때 이거 바다를 걷는 걸 한 거예요. 각각 그 효과마다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같은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을 만들고자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 출애굽하는 그 홍해 바다 건너는 그걸 하는데 그림을 많이 찾아봤는데 선명한 그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서 지도를 그렸던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손으로 연필과 그려도 꽤 걸리잖아요. 근데 마우스 가지고 그리면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도 천천히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색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지도에서 지도는 그림 그림으로 파란색 바다 부분은 색상을 지정하고 지명이나 바다의 이름은 박스를 안 둔 글자를 쓰고 박스를 없애버리고 글자의 색상을 지정하고
또한 글자의 크기를 정하여 어떤 것은 크게 하고 어떤 것은 작게 한 것입니다. 자, 다음요. 이제 뭐냐면 제가 실제적으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보여주고 누르세요. 예, 크리스마스가 뭔지 또요. 빨리빨리 눌러야 돼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또 그리스도 예수님 마스 미사 예배 경배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라는 의미가 된다. 저 마을 내관에 섬기고 가요. 격주로 계속 갔었고 어느 날 4월 초파일 날 절에 갔다고 한대요. 야 이거 다음에 써먹어야지. 그 다음에 한 몇 달 뒤에 가서 4월 초파일 날 어디 가요? 절에. 크리스마스 때는 어디 가요? 어디 가지? 교회 가야 되나? 그렇지요. 교회 오시요. 원래 크리스마스는 우리 교회 오시는 겁니다. 제가 맛있는 밥도 해드리고 크리스마스 노래도 부르고 가수 초경기에서 행사할 거예요. 오세요. 자, 다음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다. 다음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후 AD 아노 도미니 라티노 인도리오 오브 더 로드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 예수님의 이스라엘 기준이 된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후 예수님 오신 후 주님의 시대 작년이니까 2025년 주님의 시대 2025년 주님 오시고 2025년 전 세계가 다 쓴다. 그 다음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다. 그 다음 예 이렇게 기도자라 모셔라. 우리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제안을 해준다. 제도를 준다. 다음 이제 이렇게 그림이 교본에는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지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오셨다. 다음 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거 꼴을 놓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 생명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랬다. 그 다음 가시려고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저를 통해서 어르신들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래요. 그리고 이걸 이야기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자 그래요. 자 다음요. 이제 한 목소리로 따라하세요 그래요. 그 영접하는 기도를 다음 누르고 이렇게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기 맹인 가수 누구죠? 이용복. 예, 이번에 이용복 집사가 와서 이렇게 특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가수 한 6명 와서 노래 2곡씩 다 불렀고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 다음 또 눌러보세요. 네.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2026년 되십시오. 이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이제 저는 그쵸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이제 작년에 했고 이제 또 원래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PPT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애니메이션 효과 넣은 거 이런 걸 한번 보여주려고 간단히 했던 걸 이런 거 간단히 만들었고 이제 또 원래 되면 날짜가 2025년 2027년 되십시오. 이렇게 바꾸게 되죠. 내용 몇 개만 바꾸고 또 아이디어 주시면 또 조금 표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불러서 계속 영접시켜요.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이거 순서 이거 가지고 가셨다가 이렇게 하시고 만드는데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거나 한번 언제 우리 모여가 진짜 다시 한번 하고 싶어 그러면 진짜 노트북 들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럼 사실 지금보다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같이 하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